그러니까 무조건 경유 탔는데도 뭐 맞아요. 350 뭐 이렇게 했었어요. 직항 타면 400 뭐 했는데 지금은 이제 가격의 접근성이 네. 자,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미스터리 TV의 미스터리. 작은 미스터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랜만에 또 촬영을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주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유럽 허니문이 최근에 왜 이렇게 각광을 받고 인기가 좋은지에 대해서 예전 대비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유럽으로 허니문을 가면 좋은 이유, 그리고 다른 지역과 대비해서 유럽의 장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편하게 이렇게 안내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가 뭐니 해도 저는 제가 생각할 땐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그래서 왜냐 그러면 한 15년, 20년 전에 미스터리도 이제 로마에서 가이드 생활을 하는데 그때 당시 허니문 상품을 제가 이렇게 좀 다 이렇게 좀 맡아서 좀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초반에 막 2층 버스 타고 만든 상품도 제가 진행해보고 뭐 밴으로 진행하는 거 뭐 등등 해가지고 나름 참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4박 7일, 5박 7일 그렇죠. 한 분당 비용이 35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했었어요. 그게 기본이에요. 엄청나게.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파리, 베니스, 로마 요 상품도 판매가 많이 했는데 파리에서 베니스 내려와가지고 제가 로마에서 이제 미팅을 했는데 이미 신랑 신부님들이 녹초가 된 거예요. 뭐 결혼식 하고 뭐 지난 편에 참고해 보시면 결혼식 하고 피곤한 와중에 파리 갔다가 7일 안에 5박 안에 파리 같은 대도시 하나, 베니스 같은 중간 도시 하나, 로마 같은 또 대도시 하나 이미 녹초가 돼서 왔는데 그때 당시에 이 미스터리는 야, 저 사람들 왜 한 명당 한 분당 350만에서 400만 원을 내고 저 고생을 할까? 그런 생각을 사실 했었거든요. 그 정도로 요금이 비쌌는데 지금은 일단 만약에 7일 기준으로 상품가를 보고 할인가를 보면은 뭐 한 분당 270만 원에서 한 300만 원 정도? 그 정도면 이제 뭐 그죠? 그리고 거기서 또 직항까지 탈 수가 있으니까. 그게 핵심이죠. 그게 돈의 가치로 보면은 제가 볼 때 엄청난 차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직항편도 많이 없었고, 대한항공 경쟁사인 아시아나도 유럽에 들어가지도 않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경유 탔는데도 뭐 350 뭐 이렇게 했었어요. 직항 타면 400 뭐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가격의 접근성이 매우 좋아졌다라는 것들이 첫 번째 이유라고 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이 차장 미스터리께서 작은 미스터리가 한번 설명을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유럽으로 많이 가신 이유 중에 하나가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휴가 기간입니다. 기간이 예전 대비 뭐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불과 10년 전, 5년 전만 해도 유럽에 가더라도 휴가 기간이 7일, 8일이면 그냥 노멀한 그게 노멀이 아니라 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휴가 기간이 요즘에 좀 개개인의 어떤 생활도 중요해지고 사측에서도 좀 유해지다 보니까 휴가 기간이 뭐 보통 10일, 2주까지도 마음에 생각하시는 편인데 사실 우리가 뭐 지역 비하는 아닙니다. 뭐 동남아나 이런 휴양지를 사실 뭐 우리가 2주까지 가시는 분 없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휴양지 같은 경우는 숙소가 베이스인데 숙소 비용을 우리가 뭐 5박 7박 늘려버리면 여행 단가가 너무 높아집니다. 그런 측면도 있어서 휴가 기간이 길어지니 우리가 유럽으로 가면 또 여러 군데를 볼 수가 있고 기간 늘리더라도 그렇게 부담이 안 되다 보니 인기가 더 높아지지 않나 싶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죠? 이제 같은 얘기지만 정리를 해보면 이제 허니문에 대해서 좀 더 기간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이렇게 이어지면서 그 시간을 활용하기에 유럽만큼 좋은 게 없는 거죠, 그죠? 맞습니다. 좋은 어떤 그 포인트인데 동남아를 보통 4박 6일을 기본으로 뭐 고급 풀빌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지금처럼 유럽처럼 8박 10일, 10박 10일 이렇게 하지는 않는 데다가 또 그렇게 하면 보통 그리고 휴양지들은 4박 프로모션 요금이 있어서 보통 그렇게 세팅을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1박 2박을 추가하면 오히려 더 많이 비싸지는
그죠? 네. 그런 구조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작은 미스터리 얘기처럼 시간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유럽이 이제 가장 뭐라 그러냐 효율적인 네. 부분들이 있다 그죠? 예, 맞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고 그래서 두 번째가 이제 휴가 기간에 따른 지역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유럽이 저기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일단 유럽은 예. 지역 자체가 컨셉이 사실은 관광이잖아요. 예, 100%죠. 네, 그러다 예. 보니까 사실 좀 휴양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이제 뭐 권하지는 않지만 그렇죠. 그래도 이제 최근에는 예. 저희가 이제 뭐 구글로 설명도 많이 하고 했지만 뭐 몰타나 마요르카나 예. 뭐 산토리니나 그런 휴양지도 좀 겸해서 예. 그 비중이 뭐 예를 들어서 한 5년 상간에 어느 정도 좀 늘었다고 보나요? 약간 좀 과장을 좀 보태자면 네.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예전에는 사실 유럽은 우리가 좀 고생을 한다, 네. 또 힘들다 이런 컨셉으로 많이 준비하셨었는데 그렇죠. 휴가 기간이 길어지니까 네. 우리는 관광도 하고 휴양도 휴양도 조금 하고. 하겠다라는 컨셉으로 많이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예. 그리고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저 때만 해도 네. 제가 대학생 할 때만 해도 한 여름방학 끝나고 나면 한 명 정도 예. 유럽 여행을 배낭여행을 갔다 오는 경우가 예, 많은데 요즘은 이제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유럽 배낭여행이나 자유여행이 엄청 활성화돼가지고 대부분 20대 친구들이 예. 유럽 경험들이 꽤 있어요,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우리가 유럽 상담을 해보면 신랑 신부님 중에 한 분 정도는 유럽을 예. 다녀오신 분이 꽤 있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오히려 뭐 신부님들 같은 경우 두세 번 예. 다녀온 경우도 좀 있고, 예. 그 정도로 좀 이제 매력적인 지역이다라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관광을 원하는 사람에 국한되었는데, 네. 이제 휴양도 가능하다 보니까 좀 더 수요들을 더 이렇게 수용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예. 것이 뭐 얘기하다 보니까 세 번째 이유가 되겠는데. 그러네요. 예. 네네.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휴양지, 물론 휴양지가 추가가 되면 비용이 조금 높겠죠, 그죠?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뭐 우리가 그 휴양지 뭐 정말 고급스러운 뭐 리조트나 이런 호텔에 가실 수도 있긴 하지만 네네. 여행 컨셉을 휴양으로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 남부 포치타노 같은 경우에는 네. 거기서도 우리가 좀 우리 해변에서도 쉬실 수가 있고 네네. 그러니까 뭐 고가의 어떤 호텔로 안 가셔도 되는 그런 컨셉이잖아요. 그렇죠. 꼭 그 도서 지역에 그 섬을 예. 하거나 이런 게 그렇죠. 아니라, 그죠? 예. 그렇죠. 맞아요. 본국에 이제 있는 예. 본토에 있는 그런 지역들에서도 그런 것들을 또 할 네, 수가 있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네. 스페인도 어차피 뭐 그 스페인 바르셀로나 주변에도 예, 해변도 어차피 있고. 다 해변도 예. 있고 하기 때문에 예. 꼭 뭐 우리가 제주도를 가서만 휴양이 아니라 네. 뭐 해운대 비치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죠. 네, 그렇게 또 얘기를 또 이렇게 네. 또 해보실 수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네 번째라고 어차피 우리가 늘 대본은 없으니까 네 번째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손님들한테 항상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네. 유럽 왜 가세요? 라고 좀 질문을 저는 항상 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네네. 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뭐 네. 예뻐서요 이런 사연도 있겠지만 내 평생 마지막일 것 같아서요. 그렇죠. 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 가야 되는 네 번째 이유 네. 젊으니까 가셔야 되고요. 정말 내 평생 마지막일 수 있기 때문에 가셔야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맞아요, 그죠? 네. 네. 결국은 이제 장거리 여행이고 예. 저희가 이제 그 다른 편에서도 이렇게 항공에 대한 설명을 잘 해놨는데 예. 어쨌든 직항을 타도 12시간, 그렇죠. 예. 경유를 어쨌든 3시간 정도를 예. 더 해야 되면 어쨌든 15시간의 어떤 시간, 물리적인 거리와 예.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7, 8일만 가면 260, 280 뭐 이렇게도 되지만 보통 12일, 15일 예. 그러네요. 뭐 작은 미스터리 얘기처럼 일단 그 정도 시간으로 우리가 여행을 앞으로 갈 수 있는 시간도 별로 없을 뿐더러 네. 또 공식적으로 비용이 또 허락된 시기니까 예. 아무래도 조금 이제 그리고 이게 또 다른 이유와 또 결부된다고 보는데 대체지가 없어요. 휴양지는 맞습니다. 예, 네. 휴양지는 예. 뭐 몰디브는 가고 싶지만 너무 멀거나 하면 뭐 가까운 곳에 몰디브 같은 좋은 자연 관광에 그렇죠. 뭐 물론 예. 몰디브여야여만 하면 어쩔 수가 없지만 어쨌든 그런 휴양지들은 대체할 수 있는데 예, 예. 유럽은 그죠? 없죠. 대체지가 없기 때문에 예. 꼭 멀더라도 그 나라까지 가야 하고 네. 가서 느껴야 하고 네. 그다음에 유럽도 나라가 뭐 원체 많으니까 예. 매력들이 숨은 매력들이 뭐 이번에 뭐 로마 이태리를 갔다고 하면 다음엔 또 동유럽도 그렇죠. 가봐야 될 테고 예. 또 스페인도 가봐야 될 테고 뭐 이 원체 이제 다양한 매력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제 시간과 비용이 공식적으로 허락될 때 네. 대체 지역이 없고 네.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꼭 유럽을 이제 가봐야 한다. 네. 굉장히 좋은 이유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네, 그런 식으로 뭐 얘기가 같이 또 이제 같이 섞였지만 어쨌든 대체지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유럽 자체적으로도 휴양이 커버가 가능하고 예. 그리고 예산대나 항공도 많이 늘어나고 그죠? 네. 직항편도 많이 늘어나면서 네. 예산대가 내려가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다른 지역과 우리가 마지막으로 금액대를 비교를 해보면요. 예. 보통 7, 8일 허니문 기준으로 네. 동남아나 하와이, 자 그러면 최근에 많이 가는 동남아 어디를 좀 들 수가 있어요? 발리죠. 예, 단연. 그죠? 네, 저희가 유럽 허니문을 취급하지만 사실 뭐 발리, 뭐 하와이 할 것 없이 웬만한 또 지역들 다 가봤고 예. 또 특히 다른 지역의 허니문들의 상품의 내용도 잘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발리 같은 경우는 주변 친구나 가족이 간다면 예. 얼마대의 풀빌라로 4박 6일 예산을 잡을 수 있을까요? 보통 금액만? 인당 발리는 뭐 무조건 200을 잡아야지만 좀 200만. 좋은 곳에 좋은 풀빌라라 하죠. 네. 그쪽으로 숙박할 수 있는 그 금액이 나옵니다. 네, 4박 6일 기준으로 예. 다 포함되어 있고. 예,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예. 괜찮다고 생각되는 게 좀 비용이 허락되면 예. 200만 원 중반까지 되는 세인트 레지스 최고. 네, 세인트 예. 레지스를 좀 예. 저기를 하고 아니면 한 180만 원대로 아예 저가. 네. 그냥 뭐 저가라기보다는 뭐 노멀한. 그렇죠. 예. 지금 뭐 작은 비스탈이 200만 원대는 그래도 중상급 정도로 맞아요. 봤어요. 예. 그리고 뭐 휴양지는 편차가 크잖아요, 그죠? 맞아요. 숙소 선택에 따라서 그죠. 방금 말씀하셨던 180도 있지만 150대도 발리 갈 수가 괜찮은 있고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고가의 뭐 세인트레지스 같은 경우는 250대 정도가 그렇죠. 항상 나오는데 네네. 더 높아질 수도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가장 이제 현실적인 걸로 봤을 때. 예. 그러면 발리 같은 경우도 뭐 108, 그러니까 우리 두 명의 의견은 결국은 180에서 200만 원 정도. 예, 1인 맞습니다. 예산, 6일 기준. 그리고 하와이는 요즘 6일에서 네. 보통 7일도 많이 예. 가는데, 하와이도 뭐 해운대와 비교했을 때 예. 호텔에 따라서 금액이 다른데, 예. 하와이는 1인 예산을 지인들한테 추천하는 호텔 기준도 한 얼마 정도 되나요? 보통 이거는 제가 조금 부연 설명 더 드리고 싶은 게 네. 일단은 우리가 판매가 그러니까 여행사에서 판매한 기준은 보통 200에서 250선이 하와이가 나옵니다. 네네네. 보통 5박 7일 기준으로. 5박 7일. 그런데 네. 하와이는 항상 더 감안하셔야 될 게 플러스 알파 요금입니다. 그렇죠. 네. 현장 경비가 뭐 맞아요. 이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이 주변에 뭐 친구들이 신혼여행을 하와이 갔다 하니까. 오셨으면 네네. 얼마 정도 현장에 썼냐 하면 대부분 한 300에서 500만 원 썼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여행 경비만큼 더 써야 되는 거죠. 네네네. 그렇게 따지면 하와이는 사실 고가 지역입니다.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기본 셋업이 저렴하게 되어 있는데 네. 결국은 이런 게 있어요. 발리는 한국의 여행사에 80원을 주고 가서는 20원만 아, 쓰는 네, 정도고 네. 하와이는 한국에서도 100원을 냈는데 가서는 또 80원을 쓰는 예. 지역인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따져봐야 예, 된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러면 결론적으로 저도 하와이를 네. 4번 정도 가보고 예. 이웃섬도 다 가보고 인스펙션을 싹 다 해봤지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준특급 예. 쉐라톤 그 뒷골목에 있는 거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그 프린세스 뭐지? 말씀하시나요? 네네네. 예. 그거 정도 해가지고 한 분당 한 200만 원 정도. 뭐 네. 4박 6일 그렇죠. 예. 5박 7일이면 220만 원 정도. 그게 좀 이제 저는 적당하다. 네. 지인에게 예. 추천하겠다라는 정도고요. 네.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가 이탈리아 일주 같은 경우가 예. 5박 7일에 직항 타고 할인을 많이 네. 받아도 200 초중반이죠. 네, 200 예. 한 2, 30만 원에 네, 가능하잖아요. 맞습니다. 항공을 좀 더 저렴한 걸 타면 그렇죠. 더 저렴하고. 예. 그리고 프라 일주 이런 거는 5박 7일을 가도 네. 반자유 상품으로 200만 원이 채 안 되게도 안 돼요. 그죠? 안 되게 4성급 나와요. 호텔을 타고 예. 오죠. 예. 호텔을 타는 게 아니라 호텔에 네. 주무시고 그런 부분이고 파리 일주도 우리가 네. 7일 정도 200선에서 230선에서 그죠? 나옵니다. 파리는 또 포함상이 원체 좋은 잘 게 돼 있고요. 많으니까 예. 반자유 상품 기준으로 네. 그러니까 자유여행도 조금 들어있고 또 포함상도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기준으로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유럽이 네. 이제 그렇게 이제 비싸지는 않다라는 예. 거고 당연히 이제 뭐 2개국 10일 10일 이렇게 하면 박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요금이 네. 오르는 거지 유럽 자체가 비싸서 비싼 거는 이제 예. 아닌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뭐 완전히 뭐 관광이 싫다라고 하면은 다른 지역이지만 네.
어느 정도 뭐 이제 제품의 어떤 하나의 그 어떤 퀄리티로 보면 네. 다른 제품에 비해서 유럽이 월등히 조건이 좋아졌기 때문에 네. 좋아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또 매체의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네, 한 3, 4년 상간에 이게 이제 뭐 해외 촬영이 원체 많아지고 네. 특히 이제 요즘 물론 동남아, 일본, 러시아 뭐 이렇게 많이 가지만 그래도 이제 유럽이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죠? 네. 생각나는 드라마 있어요? 뭐 파리의 연인 뭐 아니 이건 너무 옛날 거. 최근에는 사랑의 불시착이 저는 생각나요. 스위스를 배경으로. 예, 그렇죠. 생각이 나고 파리 연인. 자 그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허니문을 유럽으로 추천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또 하실 얘기 있으시면 마무리 해주시죠. 뭐 이거는 뭐 30대 중반에 어떤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준비를 했던 사람의 어떤 선배로서 말씀드리는 유럽은 정말 뭐 이때 아니면 정말 가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뭐 제 지인들한테도 뭐 항상 저한테 여쭤보는 게 뭐 우리 칠순이 뭐 한가 아버지 어머니들 유럽으로 그 여행을 보내드리고 싶으면 제가 절대 반대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젊으셨을 때 사실 좀 고생이 필요합니다. 시차 적응도 그렇고 먹는 것도 좀 입맛에 안 맞을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시도를 해보고 이때 더 즐겨보시는 걸 추천드리기 때문에 시혼여행으로서는 유럽은 저는 가치가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변 지인들한테도 그렇게 많이 추천을. 아무래도 결혼하는 친구들이나 후배들이 많을 테니까 그런 부분들이네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오랜만에 이제 유럽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아직 뭐 코로나로 인해서 경직되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정보를 전달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거와 상관없이 오늘 촬영 한번 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더 재밌는 주제로 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리 TV의 미스터리 작은 미스터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